안녕하세요. 호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 장기 투자, 2년 이상 투자와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정권 전문가들은 대부분 주가 상승을 추경하는 매수 의견을 내죠. 주로 테마주들이 이런 주식에 포함되는데, 최근 2차전지도 지금 과거 통계를 가지고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될지 아마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개 이제 추경 매수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그 주가가 또 하락하면, 즉 몰리면 장기 투자를 제안하죠. 그렇지만 현실은 다양한 이유로 장기 투자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수익률은 그래 높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 손실 확률이 더 높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 보유보다는 지수 등락을 이용하여 연간 2, 3회 매매하는 전략이 안전하다. 특히 한국은 그럴 것 같아요. 보유환율연구소가 그동안 조사 내지는 경험에 의하면 연간 2, 3회가 적당한 매매다. 그래서 이제 과거 통계를 한번 보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는 국민주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2017년에 5만 1천원 정도 했어요. 연말 기준입니다. 근데 2022년 말에 5만 5천원이니까 중간에 오르락내리락이 있었습니다만은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그렇게 수익률이 높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삼성전자 초기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15년 전에 투자를 했다면 IMF 직후라든지 그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이제 수익률이 높죠. 근데 최근에 2020년 이후에 이제 주식 투자 인구가 많은데 코로나 사태 이후죠. 그때 고점이 이제 8.2만원, 8만 2천원 정도 했단 말이죠. 그리고 2021년에 연말만 하더라도 7.2만원, 7만 2천원. 근데 2022년 말에는 5만 5천원. 최근에 올라가지고 이제 6만 2천원인데, 그러면 2020년 10월 4분기에 투자한 경우에는 2021년, 2022년 2023년 4분기 되면 8만원 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고점에서 투자하면, 즉 추경 매수 해가지고 몰려가 장기 투자하더라도 수익이 실현할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다라는 거죠. 국민주인 삼성전자, 즉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이고, 또 지난 15년을 보면 꾸준히 성장을 해가 왔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예외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그래도 세계적인 기업을 받은 그 회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예외적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때 인기 테마주, 중국 관련 주식으로 함께 인기가 대단했죠. 아모레퍼시픽, 즉 화장품 관련 주식인데 테마주니까 지금 현재 테마주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017년에 중국 관련이죠. 43만원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몇 년입니까? 지금 2022년이니까 5년 동안 14만원이니까 3분의 1 토막 났죠. 그죠? 그런 주식이 테마 주식이라는 거죠. 지난해 인기가 있었던 테마주, 비트코인 관련 주식이나 그 다음에 NFT 관련 주식,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 주식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최근에 2차전지도 제가 느끼기로는 테마주니까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과정을 밟을 주식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주식, 제가 이제 분류를 여러 방법으로 했어요. 하나는 가치주, 삼성전자죠. 아모레퍼시픽은 테마주,
신한은행은 안정주, 그죠? 그 다음에 현대차는 성장주. 그렇게 해갖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치주와 테마주와 테마주는 계속 돌아가면서 테마가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흔히들 얘기하는 안정주식, 은행주, 그 다음에 성장주식. 현대차는 지금도 성장주식이라고 볼 수 있죠. 전기차 시대로 가니까. 근데 이 예외 없이 그렇게 3년 정도 기다려 가지고는 고점에 투자하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손실만 발생한다. 그래서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몰리면 장기 투자해서도 안 된다. 10% 정도 빠지면 고점에 들어간 경우에는 차라리 손절매 하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동일한 주식을 저점에서 매수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투자 전략과 관련된 얘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가치주도, 테마주도, 안정주도, 성장주도 장기 투자해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거는 그나마 가격이 낮을 때 들어갔을 경우에는 장기 투자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추격 매수 해가지고 거품 논쟁이 있을 때 들어가면 이거는 기다려도 4년, 5년 기다려도 답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코스피 지수를 보더라도 그래요. 2017년에 2311일인데 2021년이 어떻게 보면 예외적이에요. 3400까지 간 게. 그러면 5년 동안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2022년이 예외인데 그 예외를 마치 정상인 것처럼 해가지고 추격 매수하면 코스피 지수를 봐도 안 된다. 근데 미국 주식은 좀 오래 기다려도 괜찮아요. 지수를 보면. 그런데 한국 주식은 기다린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또 한국의 테마주도 그러면 같은 얘기겠죠. 몰렸다고 기다린다고 되는 거 아니다. 지금 현재 그 2차전지가 이슈가 되죠. 그러면 과거 테마주가 중국 관련주 얼마나 그때 한때 대단했나요, 그죠? 2017년경에 식료품도 중국, 모든 것이 중국 관련주지요. 금으로 배는. 근데 그 테마가 식으니까 그 테마주들이 5년이 지난 시점에 굉장히 시들시들하더라는 거죠. 지난해 메타버스 인기 있었죠. 아마 5년 동안은 고생하리라고 보여요. 이 통계를 보면 최소한 국내 주식은 그렇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메타버스도 반도체라든지 즉 메타버스 기반을 조성하는 반도체라든지 그런 기술은 상당히 부가가치 창출이 되지만은 그 기술을 이용하는 그 테마들 있죠. 우리나라 메타버스 관련주는 다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 주식들은 5년, 6년 기다려도 답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2차 전지는 저도 똑같다고 봅니다. 왜냐? 리튬이라는 그 소재가 희귀금속이죠. 니켈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부한 금속 아니에요. 그 다음에 코발트도 마찬가지고 이게 원천적인 거라는 거죠. 이 원천적인 그 재료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그 2차 전지도 지난 그 테마주들 과거 5년 6년 동안에 있었던 테마주들과 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제가 자료를 만들어 놨고 다음에 한번 방송을 할 건데 2차 전지는 생산 원가 절감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생산 원가 절감을 안 하면 지금 전기차 가격에 2차 전지 가격이 30 내지 40%예요. 우리 국산은. 그러면 6천만 원 이상 그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인구가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어야 되는데 생산 원가 낮추기 위해서는 이게 뭐가 문제 해결이 돼야 돼요? 리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전기차 회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직접 그 리튬을 이용한 리튬도 확보를 해야 되겠죠.
2차전지 개발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2차전지 업체에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전기차 시장이 확산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지구촌 그 고소득층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부동산 시장이 죽어버리면 살아나는데 5년 10년 걸리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에 돈 벌어가 집 사는 사람이 이제는 크게 준다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2차전지 생산 원가를 낮춰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이에요. 이것의 중동 석유 카르텔처럼 아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그리고 멕시코가 연합을 하면 이 지역이 리튬 생산량의 55%, 6%거든요. 아마 여기서 그 카르텔을 만약에 형성한다면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2차전지도 한때의 테마에 불과할 거다라는 것이 포요 환율 연구소 분석이에요. 그래서 테마주는 항상 반짝하고 5년, 6년간 고생하는 게 테마주다라는 것이 이 통계에 나타나죠. 성장주도 마찬가지지요.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거품 논쟁이 발생하면 그때 팔아야 되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물린다. 또 물리더라도 답이 없다. 대부분의 성장주는. 그게 아모레퍼시픽이 답을 준 거고, 현대차가 답을 주고 있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보더라도 뭐 똑같죠. 2021년이 예외예요. 근데 2017년부터 2022년, 2023년까지가 정상이라 해요. 그러니까 테마주에 들어가면 지수를 보더라도 물린다. 그러니까 투자 전략은 미국이 아니라면 장기 투자는 힘든다. 그래서 포유환율연구소는 그 테마주는 초반에 들어가야 되고 거품이 발생한 시점에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자제해야 되고, 또 잘못 들어가 물리면 손절매하는 것이 차라리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